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특허청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달에 시작한 우리 4시의 특허청입니다. 연중교육이죠. 네, 발명 교육의 무한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잘 자란 발명 꿈나무 특집, 드디어 그 3번째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언뜻 봤는데 역시나 잘 자랐고요. 네, 잘 나가는 사업가 아우라가 있네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바로의 대표이사 박승복입니다. 주식회사 바르의 박승복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뭐 이제 3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또 거기에다 또 바르이라는 또 회사가 또 벌써 또 10년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회사가 3번째 회사입니다. 잠깐만요. 30대 중반인데 그것도 10년이 넘은 회사가 3번째 회사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회사는 언제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네, 2005년도에 처음 창업을 했었고요. 아이고. 네, 2007년에 한 번 또 하고, 그렇군요. 네, 지금 회사 2009년에 한 회사입니다. 예, 역시 그 발명을 아는 분들은 도전 정신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명이 우리 박승복 대표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지금부터 저도 도전 정신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시의 특허청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그 바럽과 박승복 대표님의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면요. 바럽은 그 아이디어 제품 개발 회사이고요. 한 해에 30가지 이상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10년 전 그 단돈 3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럽, 제가 바럽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랑스러운 회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네, 그 바라볼수록 사랑스러운 회사 맞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에서 발업입니다. 그래서 발업, 예. 네네. 그래서 발을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공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이디어 제품 하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 제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30개 이상씩 그렇게 끊임없이 또 선보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저희 자체 제품을 1년에 한두 차례 만들기도 하는데 네네. 개인이나 혹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이 네. 제품을 만들 이제 그 기술력은 안 되고 네. 아이디어만 있을 때 저희 회사를 찾아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기술을 넣고 이제 양산도 할 수 있게끔 그 준비도 해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양산과 관련된 판로를 못 찾는 분들께는 네. 유통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발업이라는 회사 그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이디어 위탁 사업체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특허를 받아도 사실은 제품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니까 개발자와 이 드럽 회사가 서로 윈윈하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게 된 게 대표님 그 본인이 어떤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창업을 하게 되신 건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우연찮게 고등학교 때 발명 교육을 받게 됐고요. 발명 교육을 받으면서 발명교육 우리 특허청에서 한 거요? 네, 이제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 발명교실이라고 했던 네. 그 프로그램을 저는 학습을 했던 네. 학생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발명대회도 많이 나갔었는데 네. 우연찮게 또 좋은 상도 많이 받고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된 게 네. 특허도 냈는데 제 아이디어는 상품화되지 않고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점. 사용하는 그리고- 사람이 없었네. 네, 특허가 되면 뭔가 누군가가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누구도 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 아이디어를 사업화, 상업화해서 누군가가 이걸 쓰면서 좀 편안하고 예, 좀 윤택해진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그렇군요. 출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단순히 발명품을 만들다가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발명 제품을 만드는 그런 단계로 넘어온 셈인데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대표님도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허청의 그 발명 꿈나무 코스를 밟았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발명교실이라는 이름에 지금은 이제 발명교육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진학을 한 학교에서 그런 발명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발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들어갔다가 네. 발명대회도 이제 좀 나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명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고등학생이 돼서야 발명을 시작한 이른바 발명 늦둥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비록 그 늦게 시작을 했어도 그 향후 진로에 끼친 영향은 남들보다 훨씬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방황을 했던 저에게도 사춘기가 있었어요. 있었겠지요. 네, 중학교 때는 뭐 가출도 한번 해보고, 네, 이제 머리 두 발에 이제 그 염색도 한번 해보고, 네. 뭐 이제 친구들하고 패싸움도 해보고, 아하. 이제 오토바이도 한번 타보고 그랬었는데, 아유, 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발명교실 안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진학이라는 꿈도 꾸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그 불량 청소년 중학생에서 마치 그 질풍노도의 또 시기를 또 제대로 겪은 그런 불량 청소년이었는데, 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듣기에는 또 대학 입학 당시에는 원서를 또 누가 내보라고 오히려 이거 뭐 대학교 밝히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 연세대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면서요? 참나 이거 네. 반전인데요. 사실 학교를 제가 네. 대학교를 재수를 했는데요. 원래 한국 외대를 다니다가 아.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입학처장님이셨던 지도교수 선생님이 어. 전화를 한 통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께서 이제 그 발명 특기자 지도교수인데 네. 발명 특기가 있고 그러니 다시 한번 내년에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수시 모집에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네. 운이 좋은지 뭐한지 이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네. 제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왔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방황하던 시절에 저를 믿어준 선생님 한 분이 계셨고 네. 고등학교 때 발명 지도를 해주셨던 정말 은인 같은 은사님들이 또 계시고 대학교에 와서도 이런 좋은 선생님, 지도교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즐기면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만히 있어 봅시다. 오늘 방송이 지금 마침 또 5월 15일 또 스승의 날이거든요. 야, 역시나 우리 대표님의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우리 은산이 정말 그 은혜는 하늘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IMF를 겪었던 나이입니다. IMF 세대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찌라시를 돌리거나 혹은 신문 배달도 해보고요. 고등학교 때 네. 우연찮게 나갔던 그 발명 대회에서 네. 처음 나갔는데 상금이 30만 원. 처음 나갔는데 상을 탔어요. 네, 아주 작은 상이었어요. 장려상이었는데 네. 상금을 받고 나서 네. 이거 은근히 쏠쏠한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지 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나서 발명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리고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즐기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그럼 같아요. 대회 나갈 때마다 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저는 나갈 때마다 네, 상을 대단합니다.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대회 나가는 음. 준비 과정도 즐거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즐거움, 저한테는 아르바이트였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까지 좋은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발명 늦둥이, 우리 발명 꿈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보이면서 이 발명과 관련된 그런 또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 창업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많은 경험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거보다 일단 제일 먼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그걸 개선시켜 볼까라는 생각. 네. 네,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 네. 결국에는 그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지라는 생각 자체가 일상 속에 누구나 겪고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초반에
이제 메모를 좀 해놓고 메모. 예,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고 네. 때로는 저는 한 15년 전에 적었던 20년 전에 적었던 메모들도 지금도 가끔씩 꺼내 보는데 그래요. 예, 그 당시에 해결 안 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을 지금의 기술로 혹은 지금의 방식으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찾게 나오죠. 되더라고요. 네, 보이죠. 발명과 창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상업화해서 수익으로 이끌어 갈 거냐까지는 사실 창업이고, 네. 네, 그냥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선시킨다까지는 그냥 발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 말씀 중에 또 나왔는데 아이디어를 이제 메모하는 것. 예, 그게 참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말이죠. 그 여기 모셨던 그 다른 발명 우리 CEO들도 매번 강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 말고 혹시나 따로 몰래 감춰둔 비결 같은 거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부딪히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망해도 보고 실패를 통한 경험. 실패를 통한 경험. 그런데 이제 이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들께서는 네. 망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 있죠. 네. 경험을 많이 해라. 간접 경험 많이 해라. 책도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면서 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세미나 같은 거, 관심 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간접 경험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우리 저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록 그 발명 늦둥이지만 그 탄탄대로만 걸었을 것 같은 우리 박 대표님이 창업 실패 그것도 2번씩이나 또 실패를 했다고 하니 참 박 대표님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그 2번째 실패 그 얘기는 다음 2부에 또 계속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그 박승복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훌륭한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또 CEO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승의 날인 오늘 저희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전국 각지에서 발명 꿈나무들을 키우고 계시는 발명 교사 여러분들께 마음의 카네이션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내일 4시 잘 자란 우리 꿈나무, 발명 꿈나무 제3탄 2부 바라볼수록 사랑스러운 회사 발을 업그레이드하는 회사 주식회사 발업의 박승복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